같은 침대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예전엔 그 사람의 손끝만 스쳐도 마음이 떨렸는데 지금은 왜 이런 거리감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상담해온 최정은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감정,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손끝만 스쳐도 다시 젖어드는 순간. 중년이 되면 감정도 몸도 점점 무뎌진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스치기만 해도 설레던 손끝의 감각이 이제는 무덤덤해졌다고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섬세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씨 부부는 어느 날부터 대화도 스킨십도 줄어들며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단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바로 손끝으로 상대의 손을 가볍게 스쳐주는 것. 처음엔 어색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킨십은 반드시 대단하고 특별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손끝의 접촉,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감정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따뜻한 손길 하나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접촉이 부부간 만족도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끝을 통한 스킨십은 감정적인 연결의 첫걸음이 되기 좋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상대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침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출근 전, 외출 전 혹은 저녁 식사 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마음을 담아 손끝을 스치는 겁니다. 작은 접촉은 감정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원할까? 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손끝부터 다시 건네보세요. 말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감정은 다시 당신의 관계를 적십니다. 가벼운 손끝의 터치가 주는 위로와 설렘. 그것이 바로 다시 젖어드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2. 포옹 20초 잊고 있던 욕망이 깨어난다. 한 번의 포옹 그저 따뜻함만 주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20초의 포옹은 잊고 지내던 감정과 욕망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 부부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껴안는 일조차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에서 하루 한 번 20초 동안 포옹해 보라는 조언을 받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서로의 체온이 마음까지 녹여준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포옹 하나가 마음의 빗장을 여는데 이렇게 큰 힘이 있을 줄 몰랐다고요. 왜 하필 20초일까요? 심리학자들은 20초 이상의 포옹이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적 안정과 친밀감을 강화시킵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닌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변화인 셈입니다. 포옹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아주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고 상대의 체온에 집중해 보세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전해지고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욕망도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를 향해 뛰던 감정과 열정을. 그 기억을 다시 깨우는 데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20초의 포옹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껴안아 주세요. 아무 말 없이 계산 없이 오직 마음만 담아.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포옹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잊고 있던 감정의 불씨를 살리는 마법입니다. 3. 귀, 목, 허리 그곳을 누르면 생기는 변화. 우리는 종종 사랑의 열쇠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대단한 기술이 아니면 감정을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감정의 스위치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귀, 목, 허리처럼 감각이 집중된 그곳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항상 같은 패턴만 반복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목덜미를 살짝 스치듯 만졌을 때 오래 잊고 지냈던 떨림이 되살아났다고 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느낌 참 오랜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귀는 신체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게 만지거나 가까이서 숨결이 닿기만 해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에서 쾌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목은 보호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위여서 신뢰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 감정적인 안정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일어나죠. 그리고 허리는 움직임과 연결된 중심입니다. 살짝 감싸거나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상대방은 보호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부위는 모두 감정과 신뢰, 친밀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겁니다. 손끝에 감정을 실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닿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린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관계는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색한 만큼 감정은 더 진하게 되살아납니다. 귀, 목, 허리. 이 세 군데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곳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4.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하는 은밀한 감정. 우리는 종종 입술로 사랑을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연결은 입술보다 먼저 닿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기류, 서로의 마음을 읽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 깃든 지점이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한 세월 동안 점점 스킨십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마음 한편의 외로움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이 사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라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며 차를 건네줬던 그 짧은 순간에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입술로 닿기 전에 먼저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상대의 표정, 눈빛, 말투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 이 감정의 언어는 때론 말보다 더 섬세하고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연결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스킨십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오해도 더 쉽게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는 대신 알아서 하겠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그냥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이 무심함이 관계를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감정의 교류, 예를 들어 오늘 피곤해 보여 밥 맛있게 먹었어? 같은 말은 입술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적셔주는 소중한 스킨십입니다. 입술은 육체의 접촉이지만 감정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입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알아보려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진심일 때 자연스러운 손길과 입맞춤은 훨씬 더 부드럽고 깊게 전해집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부터 다가가세요. 그 따뜻한 감정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 그 사람의 향기 다시 끌리는 이유. 사랑은 눈으로 시작되지만 오래 남는 건 향기입니다. 향기는 말없이 감정을 불러오고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조용히 되살립니다. 중년 이후에도 그 사람의 향기가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한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스며든 감정과 추억이 그 향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최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무뎌졌다고 느끼던 중 어느 날 퇴근 후 거실에서 풍겨오던 아내의 익숙한 바디로션 향에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다고 합니다. 이 냄새 예전에 처음 데이트하던 시절 아내가 자주 쓰던 거였어요. 그때의 웃음과 떨림이 순간 떠올랐죠. 그는 그 향 하나로 아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향기는 후각을 자극하지만 그 작용은 뇌 깊숙한 곳의 기억과 감정 중추를 동시에 건드리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감정도 향 하나만으로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나 오래 함께한 향수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중년이 되면 채취가 달라지고 서로에게 익숙함이 곧 무관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여전히 서로를 당기게 하는 향기의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깨우는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좋아하던 샴푸 향을 다시 사용하거나 함께했던 여행지에서 썼던 향수를 꺼내보는 것. 그런 디테일은 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의 향기가 익숙하다 못해 별 감흥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부터 먼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향수 하나, 뿌리던 로션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곧 관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사랑은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든 감정을 다시 깨우는 데 있어 향기만큼 강력한 감각은 없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도 그 사람의 향기는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6. 다정한 손길 하나가 침실을 달구는 법.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입니다. 한때는 손만 닿아도 두근거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 손길이 생략된 채 일상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다정한 손길 하나가 침실의 분위기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장 씨는 아내와의 사이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도 줄고 스킨십도 어색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살며시 잡더랍니다. 아주 짧고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날 밤 침실의 분위기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몸은 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특히 다정한 손길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감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가볍게 손등을 문지르거나 등을 토닥이는 동작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손길에는 속도와 의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거나 기계적인 접촉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그리고 감정을 담아 움직이는 손은 그 자체로 따뜻한 대화가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손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손길이냐며 주저하시지만 바로 그 손길 하나가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기 전 간단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를 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정서적인 터치입니다. 손을 맞잡고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 등을 다정히 쓰다듬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이런 사소한 손길들이 쌓이면 침실은 다시 사랑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다정한 손끝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실은 다시 따뜻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 스킨십이 어색해진 진짜 이유. 예전엔 손도 자주 잡고 껴안기도 잘했는데 언제부턴가 서로를 잘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공통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의 어색함입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의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춰진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이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거리가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으려 해도 아내가 살짝 몸을 피하거나 덮잖아. 왜 그래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스스로를 자꾸 움츠러들게 되었고 결국 스킨십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킨십이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나누던 접촉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을 눈치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손을 내미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지죠.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이 되고 침묵은 거리로 변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 몸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중년이 되면 외모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나왔다거나 주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덜 매력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스킨십의 의미입니다. 젊을 땐 설렘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안정과 위로 그리고 유대감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이해하면 어색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스킨십이 어색한 건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가 거리 두는 법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거리를 다시 줄여보세요.
말 한마디, 손끝 하나가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 몸은 식었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냥 다 귀찮아요.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중년 이후 특히 50대를 넘어가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몸은 식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남성 정 씨는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서로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나도 나이 들었고 아내도 더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요. 그냥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몸은 나이를 따라가지만 마음은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육체적으로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이 정서적인 연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관계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다시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다정한 눈빛 하나라도 보고 싶다는 바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불씨입니다. 겉보기엔 식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는 거죠.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을 다시 준비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회복은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섬세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몸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9. 이제는 가족이죠. 그 말의 위험성.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이 말 속엔 놓치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말이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김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의무적으로 변해간다고 느꼈습니다. 이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가족이지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찔렀죠.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보니까 나도 그냥 집안 사람처럼 느껴져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편안함의 다른 이름이 아닌 무심함의 핑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물론 가족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연인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 서로에 대한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도 부부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가족이죠라는 말에는 그동안 쌓인 신뢰와 정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포기와 무관심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감정, 혹시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관계는 멈추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정체된 사랑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이내 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작은 설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벼운 포옹, 짧은 칭찬,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 굳이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 안에 여전히 연인의 감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평생을 함께 가는 관계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대에서 나누는 스킨십입니다. 거창한 접촉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손을 살짝 잡아보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장소입니다. 그 공간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는 어떤 감정을 담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대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무뎌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표현하는 방법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정한 손끝, 따뜻한 말 한마디, 스치는 향기 하나에도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다시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눌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사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한 번 더 건네보세요. 당신의 따뜻함이 다시 침실을 그리고 관계를 밝히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